안녕하세요. 치매 박사의 조한나입니다. 잠이 보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정말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새벽에 깨지 않고 잠만 통으로 쭉 자도 그 다음날 굉장히 몸도 가볍고 막 머리도 잘 돌아가는 느낌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반대로 밤에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오늘은 특히 잠자다가 이 소변 문제 때문에 깨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고요. 새벽에 깨지 않고 우리가 통잠을 잘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야간요는요, 진단 기준으로 치면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가느라 일어나는 것, 이러면 야간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이 40세 이상에서는 약 60%가,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요, 거의 80% 이상에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야간요는요, 단순히 이 소변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요. 굉장히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요. 특히 또 저 같은 이 불면증 환자들은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어떤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 야간요를 줄이는 게 결국 수면의 양과 질, 이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의 원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전에 소변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서 제 영상을 들으시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이해도 쉽고 나중에도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야간요 수칙 첫 번째는요, 다리에 붓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요, 잠자기 한 한두 시간 전에 다리를 조금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누워 계신 거예요. 특히 이 다리를요, 이 심장보다 높게 두셔야 돼요. 이건 특히 부종 있으신 분들, 특히 이 다리나 발, 이 하체 쪽에 부종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부종이 있는 채로 그냥 주무시면요, 이 하체에 고여있던 이 부종기가 자는 동안에 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미리 다리 붓기를 좀 빼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계시면 확실히 전보다 밤에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간요 수칙 두 번째는 술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오히려 술 마시면 잠만 잘 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부러 잠이 안 오셔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술을 드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술을 드시면요, 잠을 들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쭉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자주 깨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술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잠은 들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날 더 피곤하게 되는 거죠. 또 술 자체가 이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요, 술 많이 먹고 주무시면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커피나 어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뭐 홍차나 녹차, 차 종류도 다 동일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저녁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야간요 수칙 세 번째는요,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요,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 하고 나셔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약을 드실 때 뭐 저녁약이나 자기 전 약이 좀 많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까지 이제 다 드시고 나면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뭐 물이나 음료수, 그리고 야식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뇌는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만약에 야식을 먹어서 위랑 장이 이렇게 일을 하면요, 지금 이게 자려는 뇌와 일하고 있는 몸이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요,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게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칙은 저녁 식사와 저녁약 복용 이후에는 물, 음료수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능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간요 수칙 네 번째는요, 저녁 시간에 짠 음식을 가능한 피하시는 거예요. 음식에 이 들어있는 소금기, 나트륨이요, 몸이 많이 쌓이면 이건 자동적으로 갈증이 나게 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많이 먹게 하거든요. 엄청 짠 음식 먹고 나서 막 목도 마르고 막 물을 마셔도 이제 갈증이 나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밤에 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저녁 시간에는 짠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요 수칙 다섯 번째는요, 자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 뭐 화장실에 다녀왔더라도 아니면 별로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꼭 자기 전에 한 번 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아주 조금이라도 방광을 미리 비우게 되면요, 야간요를 한 번이라도 줄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야간요 수칙 마지막은요, 앓고 계신 병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소변이 많이 생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병이 그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자꾸 갈증이 나니까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정말 당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또 남성분들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어떤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요. 이 병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사실 이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소변이 밤 동안 더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야간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딱 들으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요, 새벽에 이제 두세 번 화장실에 갈 걸 한 번으로만 줄인다고 해도요, 사실 이 자는 양이나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 몸의 습관이 될 수 있게 오늘부터 하나씩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이후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자다 깼을 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이런 수칙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개씩만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핸드폰과 시계는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핸드폰의 액정에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겨우 잠들고 있는 우리의 뇌를 핸드폰을 보는 순간 확 깨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아침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에 자다 깨셨더라도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요. 또 시계도 보지 마세요.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미 이제 딱 지금 일어난 시간을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리가 되거든요. 지금이 몇 시네? 그러면 나 지금 겨우 이거밖에 안 잤네. 아니면 지금 자도 이거밖에 못 잤네. 이런 걱정이 오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빨리 잠을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건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오히려 뇌가 되게 긴장하게 되고 잠을 다시 드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새벽이고 만약에 중간에 깨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핸드폰이나 이 시간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깼을 때 해야 될 것을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시면요, 저는 심호흡이에요. 이 잠을 다시 자려면요,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요. 뭐 의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완요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속으로 5을 세면서요, 1, 2, 3, 4, 5 이렇게 5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은 더 길게 숨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입으로 숨을 내쉬고, 이런 심호흡만요, 진짜 딱 10번만 하시면요,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걸 여러 번 반복할 때 분명 다시 긴장이 풀어지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다시 뇌를 재울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영상은 새벽에 잠을 깨우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야간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행동 수칙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리를 자기 전에 조금 올려서 붓기를 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잠을 자기 위해 술이나 커피는 드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녁 식사와 저녁 약을 복용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녁 식사 시간에 짠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5번째로는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자다 깼을 때는요, 절대로 핸드폰이나 시계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누워서 천천히 코로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5초간 입으로 숨을 내쉬는 이런 심호흡을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아마 미국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2024년 3월부터는요, 이제 치매 박사도 한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이 2년을 이제 좀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여행을 왔을 때랑 직접 이렇게 거주를 할 때, 그리고 돈을 쓰는 입장일 때와 외국에서 돈을 버는 입장일 때, 그리고 제가 혼자 왔을 때와 또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크게 3가지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이 이민 1세대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잘 살고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타향살이가 고된데, 정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민을 오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며칠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난 2년간 있었던 일들이 막 주마등같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요, 마음이 이게 시원섭섭하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말년병장이 제대 앞둔 느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막 같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노력과 희생을, 그 외롭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년 만기로 이제 전역을 하지만요, 우리 치매 박사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치매 박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 치매 박사 채널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치매 박사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이 치매 예방 수칙 중에 야간뇨와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이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가느라 일어나야 한다면 이건 야간뇨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게 되면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요.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결국 이 야간뇨를 줄이는 게 이 수면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
저녁 식사 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술을 먹는다. 2번, 커피를 마신다. 3번, 차를 마신다. 4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감사합니다.